2014년 3회 전자기학 1번부터 같이 가봅니다. 자, 정전 용량이 C0인 평행판 공기 콘덴서 판의 면적이 3분의 2S의 비유전율 엡실론 S인 에버나이트 판을 삽입하게 되면 정전 용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지금 원래 공기로 채워져 있던 부분에다가 이 면적을 여기 3분의 1은 그대로 두고요. 3분의 2 면적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렇게 엡실론 S인 이런 에버나이트 이런 유전체를 삽입하게 됐을 때 전체의 정전 용량을 구하라 그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면적을 이렇게 가른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연결합니까? 우리 간격을 이렇게 둘 사이의 간격을 나눌 때에는 얘는 직렬 연결이죠. 콘덴서에 이거는 병렬 연결로 볼 수 있고요. 이때 이 부분의 정전 용량을 C1 여기 새로 삽입된 이 부분의 정전 용량을 C2라고 하면 전체 정전 용량 C는 C1 플러스 C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C1은 지금 이 간격을 우리가 D라고 하고요. 여기 면적을 S라고 한다면 얼마가 됩니까? 얘는 엡실론 제로의 D분의 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D분의 3분의 1S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2는 역시 여기도 지금 엡실론 제로 엡실론 S가 와야죠. 그때 간격 D는 동일하고요. 여기는 이제 3분의 2S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걸 채우기 전에 처음에 정전 용량을 C0라고 한다면 얘는 공기로만 채워져 있으니까 엡실론 제로에 여기가 D분의 S 이거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것을 요 C0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엡실론 D분의 S, 엡실론 제로 D분의 S로 얘를 묶어내 보면 엡실론 제로 D분의 S로 한번 묶어내 보면 여기에서는 3분의 1이 남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3분의 2와 엡실론 S가 남게 되죠. 3분의 2 여기가 엡실론 S 이렇게 남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에 정전 용량 C0로 표현하게 되면 C0에 여기를 그럼 3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3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2 엡실론 S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것이 답이 되는 거죠. 3분의 1 플러스 2 엡실론 S인 답이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 내압이 1kV고 용량이 각각 0.01, 0.02, 0.04 마이크로페럿인 콘덴서를 직렬 연결했을 때 전체 콘덴서의 내압은 얼마가 되겠는가 물었죠. 일단 여기 내압은 이 콘덴서가 견딜 수 있는 전압 이걸 의미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이것을 직렬로 이렇게 세 개를 연결했을 때 가장 우리가 먼저 파괴되는 것이 우리 Q는 CV죠. 이렇게 정전 용량과 전압의 곱이 작은 순서로 먼저 파괴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어차피 내압은 다 동일한데 V는 다 동일한데 지금 여기가 0.01로 가장 작고요. 0.02 그 다음 0.04 이렇게 되기 때문에 즉 얘랑 내압을 곱한 값들을 생각해 보면 얘가 제일 작기 때문에 얘가 제일 먼저 파괴가 됐죠. 그렇다면 얘가 견딜 수 있는 전압을 1kV 이렇게 잡게 되면 그때 요식 V는 우리가 C분의 그럼 Q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전 용량의 반비례해서 전압이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1kV가 걸리게 되면 정전 용량에 반비례하니까 얘가 2배가 되었으면 얘는 반절이 돼야죠. 그러니까 0.5kV가 걸리게 되고요. 또 얘는 다시 이거의 2배니까 요거를 또 2로 나눈 0.25kV 이만큼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되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직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과 0.5, 0.25 이것을 다 더한 값이 이 양단에 걸릴 수 있는 전압이 되기 때문에 이걸 더해보면 1.75kV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1750V가 답이 되는 거죠. 1번이 콘덴서 전체의 내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자기 인덕턴스 L1, L2와 상호 인덕턴스 M일 때 일반적인 자기 결합 상태에서의 결합 계수 K를 구하라 그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 인덕턴스가 주어지고 상호 인덕턴스 M은 결합 계수 K에다가 루트 L1, L2 이 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일종의 뭐 손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 값은 당연히 0에서 1 사이 값을 갖는 값을 갖게 되죠. 자, 결합 계수 뭐 기본
원리죠. 0에서 1 사이 값을 갖게 된다. 2번이 답입니다. 4번 두 개의 소자석 A, B가 세 개가 서로 같고 길이는 1대2, 즉 이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한다면 이 길이는 2L이다 그 얘기죠. 그림과 같이 두 자석을 일직선상에 놓고 그 사이에 여기 AB 사이 여기에 중심으로부터 역시 R1 여기에서 R2 이렇게 떨어진 곳에 점 P에서의 작은 자침을 놨는데 자침이 이 자석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러면 여기에서의 자개의 세기가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럴 때 여기 R1, R2의 값이 얼마가 되는가를 물었는데요. 일단 우리 이 자기 쌍극자 모멘트에서 이 양쪽에 지금 마이너스 M 여기 플러스 M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때 여기서 받는 우리 자기의 색이 있었죠. 만약 여기 P가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이때 자기의 색이 H는 4파이 뮤 제로 R 세제곱분의 자기 쌍극자 모멘트 그리고 루트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요거였죠. 여기가 3이 붙어야죠. 3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때 지금 P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있었다고 보면 여기 수직일 때가 90도니까요. 얘는 사실상 이때의 세타가 얼마입니까? 0도로 볼 수 있는 거죠. 세타가 0도인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 0을 대입하면 코사인 0은 1이니까 코사인 0은 1이죠. 그러니까 1 플러스 3만 남게 돼서 루트 4는 얘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일단 이 A 자석에 의한 자기의 세기를 한번 구해보면 이것이 4파이 뮤 제로 여기가 R1이죠. R1의 세제곱에 여기 동일하게 M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자기 쌍극자 모멘트 여기는 ML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의해서 받게 되는 자기의 세기는 4파이 엡실론 4파이 뮤 제로 R2의 세제곱이죠. 그리고 여기도 역시 동일한 M이고요. 거리가 2L이기 때문에 자기 쌍극자 모멘트는 M 곱하기 그러면 2L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두 값이 서로 같을 때 여기에서의 자기의 세기는 0이 될 테니까 이렇게 식을 세워주고 이렇게 약분할 거 약분해 버리고요. 여기 4파이 뮤 제로 다 약분해 버려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이때 R1 대 R2의 비를 구하는 거니까요. 얘를 이쪽 분자로 올려버리고 얘를 밑으로 내려버리면 여기 2 남은 것을 분모로 내려버리면 2분의 1은 얘가 올라가면서 R2분의 R1 이거의 세제곱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죠. 그럼 이것으로부터 R2분의 R1은 얘는 세제곱이니까 요거 세제곱근이 되겠죠. 세제곱근 2분의 1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R1 대 R2 R1 대 R2는 그러면 1 대 세제곱근 2다 이렇게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1번 5번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육각형 회로에서 I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정육각형 중심에 자기의 색이 얼마냐 굉장히 잘 나오죠. 우리가 정N각형 요걸 가지고도 얘를 이끌어낼 수도 있고요. 워낙에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렇게 정육각형에서 여기 I가 흐를 때 이때 중심에서의 자개의 색이 얘는 파이 L분의 루트 3i가 됩니다. 파이 L분의 루트 3i 이것들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파이 L분의 루트 3i 그래서 파이 L분의 루트 3i 이건 공식을 사실상 여러분들이 외워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6번 단면적이 S 평균 반지름이 R이고요. 권선수 L인 환상 솔레노이드 누설 자석이 없는 경우 자기 인덕턴스 어떻게 되는 자기 인덕턴스 여러분 공식 반드시 외워야죠. L분의 뮤S N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면적 그리고 권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면 권수하고 단면적 나왔는데요. 일단은 권수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권수의 제곱 단면적의 반비례 아니죠. 권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권수의 제곱과 단면적에 비례한다. 3번이 되죠. 여기 자기 인덕턴스 공식 반드시 외우셔야 되죠. 저걸 묻는 문제죠. 7번 공기 중에 방사성 원소 플루토늄에서 나오는 한 개의 알파 입자가 정지하기까지 1.5 곱하기 10의 5개의 쌍의 정부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을 만든다는 거죠.
자, 전리상자의 매초 4 곱하기 10의 10승계의 알파선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얼마냐. 이거 뭐 플루토늄, 방사성, 뭐 정부이온 뭐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여기에 우리가 이 전하를 이용한 전류 구하라 그 문제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I는 우리가 Q를 T로 나눈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1초 동안에 여기 보시면 매초 1초 동안에 4 곱하기 10의 10승계의 알파선이 오는데 알파선은 또 그 한 개가 이만큼의 지금 전자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Q라고 하는 것은 일단 총 전자의 개수는 그럼 뭡니까? 알파선의 개수가 10의 10개였고요. 10의 10승계였고 그것마다 이만큼의 전자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 곱하기 10의 5제곱을 만들어내는데 그때 하나의 전자의 이 전하량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쿨롱이니까 이게 바로 전체의 전하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매초라고 했기 때문에 T는 2를 대입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뭐 간단히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계산해 보면 9.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암페어 이렇게 답이 되는 거죠.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I는 T분의 Q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뭐 그대로 이것만큼의 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전자 하나의 전하량 해서 전체의 전하량을 구해주는 문제죠. 8번 배전된 도체 표면 전하 밀도는 도체의 표면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거 우리 같이 살펴봤었죠. 이렇게 완만하게 돼 있는 곡률을 가질 때 이걸 우리가 곡률이 작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곡률 반지름은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곡률이 작을 때에는 곡류 반지름이 크고요. 이때는 전하가 이렇게 듬성듬성, 즉 전하 밀도 자체는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이렇게 뾰족하게 우리가 되어 있을 때 이때를 우리가 곡률이 크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렇다면 이게 곡률 반지름은 작다가 되는 거죠. 이거 주의하셔야 되죠. 이럴 때에는 이 뾰족한 부분에 더 많은 전자가 이렇게 전하가 몰리게 되면서 전하 밀도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곡률 반지름이 크다는 건 뭡니까? 이렇게 넓게 완만하게 돼 있다는 얘기고 그때는 듬성듬성 분포하니까 전하 밀도는 작다 그래야죠. 그러니까 곡률 반지름이 크면 전하 밀도는 작아진다.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9번 정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죠. 전기 에너지가 항상 0인 거 아닙니다. 전기 에너지가 최소로 분포되는 전하 분포의 전개를 의미한다. 3번이 답이죠. 그러니까 진공 중의 정전기에는 전하량이 변하지 않죠. 정지되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전하량이 일정하고 전기력선이 미치는 공간으로서 전개가 보유한 에너지가 0이 아니라 최소인 전개로 표현한다는 것이 정전기죠. 주의해야 됩니다. 답은 3번이죠. 10번 와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는데요. 우리가 와전류, 맴돌이 전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자기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이런 전류가 만들어지는 와전류를 의미하죠. 이런 형태였고요. 그때 와전류 소는 두께, 주파수, 자석 밀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요거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죠. 그래서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도체 내부를 통하는 자석이 없으면 와전류가 생기지 않죠. 그렇죠. 앞에서 본 대로 자석의 변화가 있어야만 거기가 전류가 생기니까 와전류가 생기지 않는다. 맞죠. 도체 내부를 통하는 자석에 변하지 않아도 전류의 회전이 그렇지 않죠. 이렇게 전류의 자석이 변화해야 회전하는 전류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석이 변하지 않아도 이 말 때문에 얘가 틀린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서 철심의 교본 자석이 통할 때 손실이 발생한다. 맞죠? 교류 기기는 와전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저감 대책으로 얇은 철판에 규소 강판을 겹쳐서 사용한다. 맞죠? 이렇게 성층해서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 10번까지 하고요. 이어서 다음 강의로 가겠습니다.